자, 그래서 일단 잠깐 보면 삼각함수를 공통수학 수업 얼른 들어와. 자, 수학 1에서 배웠던 것을 끄집어내서 한번 그러니까 한번 전 단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오도록 하자. 그러니까 수학 1에서 했던 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면, 그러니까 180도를 파이로 나오자. 180도를 파이로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꼴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를 R 세타와 2분의 1 R의 제곱 L, 그러니까 세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용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기억나면 나야 돼. 성질 중에서 기억나면 사인 세타 한번 써보자. 코사인 세타 가운데가 1, 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역수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 세타. 한번 복습. 이 삼각함수의 대선정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세타. 그러면 R, A, B.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A면 이 시컨트 세타는 뭐하고 뭐다? 시컨트 세타는 A분의 R. 그 다음에 역수 코시컨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가 R분의 B면 코시컨트 세타는 B분의 R.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기억나는 게 요 정리로부터 복습이 아직 이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수 1에서 어느 정도 무엇을 알아야 이 앞으로 넘어오는데 큰 역할을 하냐. 첫 번째가 이렇게 제곱관계.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그 세 번째가 결과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곱관계 그러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시컨트.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곱관계. 두 번째로 마주보고 있는 걸 곱하면 역수관계. 마주보고 있는 걸 곱해라. 그럼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여기 보시면 R분의 A가 코사인 세타 아니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주보는 두 수의 곱이 1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이 마주보는 것을 곱하면, 그래서 두 성질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분에 어떤 시점을 시작해서 종점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점, 그 다음 화살표의 끝이 종점, 코사인 세타분의 세 번째가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무슨 말이냐면 시점 거쳐서 종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육각형은 어떤 점을 시작하는 상관없어. 이렇게 시작점이 시컨트면 시컨트 세타분의 코 시컨트 세타는 뭐가 된다? 코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 상제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상제관계. 그래서 수원에서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관계, 역수관계, 상제관계. 그러면 이걸 외우기보다는 육각형의 이 표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육각형의 표에서 삼각함수의 성질이 원이겠지. 나올 거고, 기초적으로. 전 단계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 다음에 지우면, 쭉 끄집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수원에서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세타를 동경이겠지. 동경이라고 충분히 기억해. 동경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지. 우리 시초선, X축의 이 천을 수학에서 삼각함수에서는 시작하는 선, 시초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이게 누가 만들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속한 수학자가 누구야?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가 좌표도 만들어냈겠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결정된 거고, 데카르트에서. 그래서 이 각이 동경에 의해서 돌고 돌았던 거고, 그럼 반대는 어떻게 하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마이너스 세타로 읽어라. 그래서 시점과 종점에 의해서 방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러나 돌고 돌고 돌아와서 다시 내려가나 이렇게 오는 각이나 나중에 그런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동경에 대하여 2분의 n파이 뿔마 알파 뒤에는 이거는 특수각, 특수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명 뭐 30도, 뭐 45도, 뭐 60도 이런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특수각이라 하고 동경을 일반.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상관없이 2분의 n파이를 보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이 돼. 그러면서 뭐가 결정되냐? n이 짝수이면 성질은 유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코사인은 그대로 n이 짝수면 코사인의 성질을 가지고 간다. 기억나야 돼? 이게 지번이 돼야 돼. 그리고 이게 n이 홀수면 2k 플러스 홀수면 사인은 뭘로? 성질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무엇으로? 사인으로. 이게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인 그래프 삼각함수에서 기억난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 요거 하나 기억나지 않아? 다른 거 몰라도 수원이야. 이 그래프를 뭐가 떠올라 이렇게 따가면 사인 그래프 아니야? 여기가 파이, 2파이 쭉 갔을 때 2분의 그러니까 k가 홀수 n만 1만 돼도 이런 그래프가 돼 안 돼? 이건 뭐라고 읽으지? 이게 y꼴 sin x면 요거는 뭐냐? y꼴 sin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지? 그러면 즉 이 말은 뭐냐면 x축으로 평행이동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이 파란색은 그러니까 초록색은 하얀색하고 이동했지만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지만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대칭성 때문에 이런 코사인 그래프의 뭐와 같아? 부호만 다르잖아. 안 그래? 그래서 요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야. 근데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을 보시면 여기에 부호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 홀수에 의한 2분의 n파이 이 홀수가 다른 건 몰라도 사인이란 그래프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이란 그래프를 사인으로 바꾸고 이게 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오랫동안 그걸 애우기보다도 이해를 했으면 삼각함수 나올 때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삼각함수를 잘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조금만 이동하면 어때? 겹치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라고도 하지만 주기함수 이전에 대칭함수, 평행이동할 때.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알 거고 이거 모르면 수원에서 어떻게 했겠어? 근데 그걸 사인 x와 코사인 x를 놓고 평행이동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옮겨보고 그 다음 파이만큼 옮겨보고 2분의 3파이만큼 옮겨보고 2파이만큼 옮기면 딱 겹치지. 그래서 그때 2분의 n파일 때 짝수로 옮기느냐 홀수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짝수일 때는 근데 밖에 안 바뀌어. 이 n이 짝수일 때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가장 기본했던 게 뭐냐? 사인 330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인 330도 아까 좀 여기 있지? 180도 파이니까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2파이는 360도 6분의 파이는 30도 그러면 330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머릿속에 이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꾸면 이걸 뭐야? 라디안 호도법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봐봐. 짝수였어요. 정수는 무조건 짝수요. 왜? n이 짝수는 약분되니까. 그러면 정수는 짝수기 때문에 일단 본질은 관계없이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수원에서 했던 거야.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럼 부호는 잘 보시면 아까 말대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아니야? 내려와 안 내려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내려오겠지? 그래서 몇 사분면? 1, 2, 3, 4 그래서 이 값은 4, 4분면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사인은 4, 4분면에서 부호가 양수, 염수요. 그때 기억나는 게 뭐 있어? 우리 기억나는 게? 이게 데카르트 간 거야. 월사, 탕코. 이 정도는 기억나지? 다른 거 몰라도. 이해돼? 월사, 탕코. 기억날걸? 그러면 이때 뭔 말이야? 1, 4분면은 모두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은 4, 4분면만 양수. 근데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4, 4분면이니까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
답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수원을 거쳐서 스피드하게 내려와야 된다 말이에요. 수원을 할 때는 이걸 익숙해지는데 이제 기록에 따면 여기 상가감수 할 때는 뭐 이게 여기서 나올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 다만 써먹을 거야. 뭐 문제를 구해라라고는 아니라 당연히 이거를 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기억난 게 뭐냐? 수원에서 상가함수 기억난 게 뭐냐? 요 육각형 그리고 이노 2분의 n파이 뿔마 알파 요 두 개만 그러니까 수원이겠지. 기억나면 돼.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끄집어내서 이 두 개만 익숙해지면 돼. 자,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했냐? 이걸 갖고 뭘 했냐? 수원을 복습해 보면 성질, 금방 같이 상가함수의 성질, 금방 이야기한 육각형을 이용하여 뭘 바꿔라. 그 다음 그래프 기억나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또 하나 뭐 있었지? 탄젠트.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면 상가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기억나지? 이해되니? 이때 뭔가 공식을 배우지 않았나? 배웠어야 돼. 사인 x가 a일 때 x를 이해되니? 사인은 뭐가 돼? 혹시 n파이 사인 x 이꼴 a 뭐야? 사인 알파. 그래서 x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의 알파.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와? 상가함수의 방정식. 기억날까요? 코사인도 하나 있었을 거야. 코사인 x 이꼴 a일 때 코사인 알파.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2n파이 뿔마 알파. 이렇게 일반해라고 해가지고 뭐 기억이 안 나면 하다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스토리가 잡혀 있어야 돼. 없으면 이걸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그럼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 아까처럼 그거 sin x 이꼴 a하고 코사인 x 이꼴 a 이 두 개만 하면 방부등식은 세트야. 이해는 그만 끝나. 그래서 그 기억나기에 그러면 요거 하나 육각형 그래프 할 때 2분의 n파이 뿔마 알파 하나 여기 때 일반의 하나 그 정도. 그리고 활용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많이 기억난 게 뭐냐? 요 사인 법칙 이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은 무조건 적용해. 여기에 하나씩 해야 돼. 그 다음 뭐가 나오지? 코사인 제 법칙. 그러지? 그래서 기억난 게 코사인 제 법칙. 자, 이렇듯 육각형 하나 2분의 n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놈을 파란색하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기억이 수원할 때 기억이 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정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조금만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써먹을 거야. 계속. 그래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제 법칙을 알면은 뭐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뭐 성질도 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구하는 거에 활용이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게 수원에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혀 있는 성질이구나. 그래서 육각형하고 자 그래프를 그 각 이야기 해줬고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 법칙은 모른다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저장하자. 자 그랬을 때 이게 뭐냐? 그 성질 중에서 응용2야. 이게 상가함수 응용2야. 상가함수 성질이라면 성질 2를 말하고 있다 말이야. 육각형이 성질 1. 그럼 그 정도